네, 일본 열도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일본 내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주말인 오늘도 낮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일본 열도가 우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태풍 산산이 굉장히 강한 바람과 네. 비를 또 몰아치고 있는데 이 보도 화면만 보더라도 비바람이 굉장히 거센 네.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 산산은 산산의 일생 중에서 거의 이제 끝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태풍이 가장 강했던 지난 28일, 29일 남쪽 규슈에 상륙해서 많은 피해를 냈는데 문제는 이 태풍의 반경권 안에서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문제지만 태풍의 전면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들 때문에 태풍은 남쪽 규슈 부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태풍의 저 북쪽에서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이랬거든요. 예. 자,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 오늘 한 저녁쯤이면 열대 저압부로 태풍이 낮아지면 약화되면서 예. 태풍의 일생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수증기가 태풍 전면에서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일까지는 일본 중부 이북 쪽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태풍이 상륙했던 것의 북쪽 지역. 네. 그러니까 태풍 중심부보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네. 도쿄라든지 수도권 네,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이 태풍 산산 이전 태풍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력을 좀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규슈에 상륙 규슈 가고시마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945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도 오늘이네요. 8월 31일 날 예. 고흥 부근에 상륙했던 태풍 루사가 96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산이 945 헥토파스칼이었으니까 상당히 매우 강한, 그러니까 태풍의 강도를 구분할 때 매우 강하냐, 중간이냐. 태풍은 약하다는 그 강도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태풍이 어떤 강한 기상 현상인데 네네. 그 말은 쓰지 않고 해서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일본 가고시마를 상륙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태풍의 영향을 비교적 한 5일 정도 지금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강한 그 영향을 5일 동안 받는 그런 태풍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 루사보다 중심부 기압이 낮기 때문에 네, 더 강한 그때보다 태풍. 더 강한 태풍이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고요. 네.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6명 사망에 1명 네. 실종, 또 부상자는 100명이 네.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좀 컸다고 관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원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기상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기상 재해 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그런 기상 재해를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큰 피해를 줬던 게 첫 번째는 이제 강한 바람과 많은 비인데, 문제는 그게 여러 날 머무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예. 태풍은 분명히 접근하고 이동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피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제 생각엔 이 정도의 강한 태풍인데 오늘 공식 사망자 수가 6명, 인명 피해가 이 정도면 굉장히 국가가 그냥 이 태풍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했음에도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100명, 200명 이런 사망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2002년도 8월 31일 날 오후 3시부터 9월 1일 오전 9시까지 영향을 준 태풍 루사로 우리나라는 246명의 인명 피해를 봤습니다. 예. 재산 피해는 5조 2천억의 피해를 봤고요. 그 다음 해 또 바로 태풍 매미가 강타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초속 60m. 이번 태풍 산사는 일본에서 초속 70m의 오. 강한 바람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명 피해는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예, 예. 그 피해 숫자를 보면 역시 그 놀라운 대비력입니다. 네. 네, 어쨌든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네, 이 네. 정도 이제 피해가 집계됐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거고요. 네, 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태풍이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이례적으로 좀 태풍이 이동 속도가 느리게 네. 지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통상 그 북위 30도를 넘어서면 이제 그 어떤 바람을 만나냐면 상층에서 부는 강한 제트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트기류를 만나게 되면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려가듯이 이 태풍이 북쪽으로 확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산사는 당초에는 일본 상륙한 이후 그럴 걸로 이제 예상을 했거든요. 예. 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태풍 산산이 그 상층의 강한 제트기류를 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가는 기차를 못한 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 산산이 규슈 부근에서 오랫동안 그 거의 걸음마 수준의 이동하면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힘은 상층에 있는 그 티벳 고기압이 지금 동쪽으로 약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우 느린 속도로 확장을 하는 그런 티벳 고기압의 힘에 밀려서 예.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강한 제트기류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오래 머물렀고 느리게 이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일요일이나 모레까지 영향을 미칠 네. 거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될 거다. 오늘 한 저녁경이면 약화되고 예. 그런데도 그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또 온대 저압부보다 더 낮은 단계가 이제 열대 저압부보다 더 낮은 단계가 온대 저기압이거든요. 예. 분명히 온대 저기압으로도 더 낮아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일까지는 그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일본의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간접 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서쪽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단 네, 말이죠. 네, 네. 현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태풍 이 정도 강한 규모가 일본 남쪽 규슈에 상륙을 해서 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강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태풍이 남쪽에 있으니까 동해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동풍이 불었는데 그 바람은 서늘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은 뭐 폭염 경보가 해제되고 반대로 태백산맥 서쪽은 그 강한 일사로 낮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 거기에다가 그런 동풍으로 팬 현상이 더해져서 더 기온이 높아지는 의왕에서는 이 8월 하순에 38.3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온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자, 그런 정도의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비가 내리긴 내렸는데 뭐 그렇게 양은 많지 않았거든요. 한 20에서 30mm 정도. 그다음에 동해와 남해에서는 당연히 태풍이 가까이 있으니까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정도 규모가 산산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서 크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나라 날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 됐고 네. 보통 같으면 이맘때쯤에 좀 더위가 누그러들고 좀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던 것 같은데 네, 네.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단 말이죠. 네. 무더위 언제쯤 좀 사그라들까요? 그렇습니다. 여름에 이제 통상 가장 8월 상순경에 1년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처서가 지나면 지금 이 정도 기온으로 뚝 떨어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게 적어도 한 열흘 정도가 이제 늦어졌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가 더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서해, 남해, 동해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2, 3도 정도 높은 고온 상태가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기온이 한번 높아졌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그 기압 배치를 보면 상층에 그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으면서 그 열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이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면 우리나라 대한해협 또 경상남도 해안까지도 그대로 북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그런 어떤 열돔 때문에 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동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한 그런 격입니다. 예. 또 제주도와 부산 등 이 남부지방에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 누적 발생 일수가 관측 이래 최다 수준을 기록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 남부 지역의 열대야는 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 25.6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예. 지난달 7월 15일 이후에 열대야가 첫 나타난 이후 47일째 이어져서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열대야 연속 지속 일수 기록을 깨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내륙은 다 25도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2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제주도에 이렇게 열대야가 지속되는 이유가 따뜻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열대야가 나타난 곳들이 부산, 제주도, 서귀포 이런 쪽인데 역시 따뜻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 열대야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제주도 경우는 오늘이 8월 31일인데 9월 상순에도 이 열대야가 지속이 될 거니까 앞으로 이미 제주도 열대야 연속 일수가 깨졌는데 더 이제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주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더 더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 소식이 이게 11호 태풍, 12호 태풍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9월, 10월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호 산산이니까 다음에 생기면 11호 약인데요. 예. 그다음에 12호 리피인데 분명히 태풍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동쪽 그 서태평양에서 11호 태풍이 발생할 텐데 문제는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11호 이제 태풍의 이제 번호가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요. 지금 지난 24일 발생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허리케인 혼이라는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태풍이라고 그러고 미국 쪽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이 허리케인이 경도 180도를 넘어오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태풍 구역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혼이 먼저 11호 태풍으로 야기로 이름이 붙여질 겁니다. 우리나라 쪽이나 일본 쪽하고는 상관이 없이 상당히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1호 지금 동쪽에 있는 열대 저압부가 있는데 이게 먼저 태풍으로 발달하면 그게 11호 태풍 야기가 될 테고 허리케인 동쪽에서 넘어오는 허리케인 호는 12호가 되겠죠. 그래서 11호, 12호 이게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분명한 건 하여튼 10호 다음에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올 것이냐 대만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게 다음 주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